저는 이제 선대위 발대식에 발대식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연설하는 장면이 좀 그래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 같다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 더 심화되고 종북 세력까지 다 들어와서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우리 나라에 운명이 걸려있다는 말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닙니다.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들의 폭주를 막고 종북 세력이 우리 사회 주류를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우리뿐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분이 일단 선거에 큰 도움이 됐어요. 맞습니다. 1등 공신입니다. 1등 공신. 저 말이면 지금 우리 강의정 교수도 지금 종북 세력 아니에요? 종북 세력이죠. 세력이거나 네. 종북의 숙주이거나 네, 저 표현대로라. 다죠, 뭐 종북 방송이고 이거. 지금 간첩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네, 2017년이었을 거예요. 고문기술자 이근환이 어떤 시사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고문이 애국이었다. 고문이 애국이었다. 네, 맞아. 유명한 말이요. 고문이 애국이었다. 고문이 애국이었다. 애국은 남한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애국심에서 했다. 애국도 사랑의 애자잖아요. 사랑은 이제 따뜻함, 아름다움, 숭고함 이런 의미를 갖는 글자인데 단어인데 이 사랑이 이 반일륜적 고문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그 멘탈, 그 정신세계가 과연 어떻게 유리한 것일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좀 엄밀히 말하면 좀 이근환 씨 본인의 기억이 왜곡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년, 6년, 7년 막 전두환 정권이 사람들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고 할 무렵에는 애국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세상의 대립구도가 진보 보수가 아니었고 애국과 매국도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다 이제 양심 세력이라는 말을 썼죠. 오히려 양심 세력, 민주 세력, 민주 대 반민주, 양심 대 비양심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었지. 무슨 뭐 그 우파니 좌파니 이런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정권이었잖아요. 시대였잖아요. 딱 90년도에 노태우가 3당 합당을 하면서 87년 이후에 3당을 합당하면서 이제 유신 세력하고 5.17 내란 세력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제 김영삼 세력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자기들을 이제 호칭한 이름이 보수였어요. 보수대연합이라는 이름을 불렀죠. 그러니까 졸지에 김영삼은 보수가 맞는데 본인이 스스로 보수개혁이라고 불렀는데 노태우와 김종필도 보수가 돼버린 거예요. 군사독재 세력이. 그리고 이 보수의 가치가 뭐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태우 정권이 그 마침 그때 이제 공산주의가 망하던 시점이라서 공산국가들하고 수교하고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하고 민족 대교류기간 설정하고 그리고 단일팀 만들고 단일기 만들고 팀 스피릿 훈련도 그때 중단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제 그 공격적으로 이제 용공 정책을 펴다 보니까 반공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자기들이 보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수 우파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어요. 보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보수 우파 대 진보 좌파라고 하는 현재의 이제 정치적 대립구도를 만들어 준 것이 제 기억으로는 조선일보예요. 이제 보수의 우파를 붙이고 나머지를 이제 김대중과 나머지 이제 민주 세력들에게 진보 좌파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실제가 아닌 가상의 이제 대립구도를 만들어놨어요. 양심 대 비양심,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보수 대 진보 또는 좌파 대 우파 이런 대립구도로 만들어놨었는데 그러니까 이 보수의 가치를 모두 삼을 거예요. 다른 공산 국가들은 다 망했는데 북한이 안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용공좌경이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 친북이라고 처음에 불렀죠. 친북 세력이라고 부르면서 이들과 싸우는 것이 이제 보수의 과제다. 뭐 이렇게 이제 구도를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던 거죠. 만들면서 이 보수의 애국이라는 글자를 붙이기 시작한 거는 기억하세요? 언제부터 애국보수란 말이 나왔는지? 어버이연합 등장하면서. 네, 2005년에 처음 애국보수란 말이 나와요. 그 어버이연합. 전까지는 애국보수란 말이 쓰질 않았어요.
애국자가 아니었거든요. 어버이연합 저는 출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2002년 나오고 하면서 이제 2000년도 무렵에 김대중 정권 무렵에 다음 카페 시작됐는데 무슨 뭐 자유시민연대니 하는 이런 단체들이 나오고 하다가 2005년경에 이제 애국 보수라는 보수 앞에다 애국을 자기들이 독점하면서 쓰는 그런 이제 시대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보수가 애국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걸 계속 이제 만들어내야 돼.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30년 전이거든요. 뭐 주체 사상을 뭐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가 뭐 다 그 사람들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전향해서 일부는 국민의힘에 가 있고 일부는 무슨 뭐 지금의 관변 단체에서 임원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종북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아까 지금 이 종북 타령이 선거의 1등 공신이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구도를 마치 종북이 주를 장악할 때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이근한과 함께 고문했던 사람들 또는 이근한 같은 사람들이 고문해서 만들어낸 가짜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 검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근한이 자기 행위가 애국이었다고 기억한다면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 행위를 뭐라고 기억할까? 강기훈 유서대표 조작 사건 또는 유우성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이 수많은 조작 사건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을까? 그게 이제 애국이라고 정당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청산되지 않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알까요? 저는 그 이후로 한 차례도 검찰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그런 정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무능한 검사는 범죄자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평범한 검사는 범죄자를 잡으러 다니고, 유능한 검사는 범죄자를 만들어낸다.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를 두고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를 두고 벌여왔던 검찰의 행위가 세 번째 유형이잖아요.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전통이나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과거에 이제 범죄자들을 용공분자들을 종북주의자들을 조작해서 만들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그걸 애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행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힘 선거 결국은 이제 현수막 걸려다가 취소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냐면 결국 이게 이제 이른바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라고 하는 관념적 구분선으로 나누어 있던 한국 정치를 다시 90년 이전 시점 양심 대 비양심으로 돌리는 선언처럼 돼버렸어요. 이번 선거는 다시금 양심이냐 비양심이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선거로 저 9호 이후로 또 저런 식의 계속되는 이제 반복적인 좀 메시지 이후로 양심과 비양심의 이제 대결이 되는 그런 구도로 되돌아간 것 같다. 좀 길었어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를 얘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요즘에 친일도 애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친일도 애국이. 친일도 애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딱 그렇게 돼버렸죠. 네, 딱 그렇게 돼버렸어요. 서울시의회에서 아니 고문이 애국인데